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매매 실전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쭉 들었습니다. 꽤 긴 강의였는데요. 한번 처음에 긴 강의였지만 한번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실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이제 쭉 실제 기출된 문제를 쭉 천천히 풀어볼 겁니다. 여기서는 뭐 유형별로 따로 분리해서 내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면서 이게 어떤 유형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분리해서 내놓으면 좀 판단하는 능력이 좀 사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매입이네, 매출이네, 유형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네, 이런 거를 판단하면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뭐 그리 어렵지 않다. 1번부터 45번까지 있는데요. 45번까지 처음에는 역시 숙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 속도가 안 나는데 나중에 45번까지 쭉 다 풀고 나면 속도도 나고 그리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연습 페이지 수로는 417페이지입니다. 417페이지 기출문제 연습 417페이지 펴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단리통의 거래 내역이다. 매매 출전표에 입력하시오. 매매 출전표 열어서 입력해보죠. 7월 26일 보겠습니다. 강감찬 씨에게 제품 100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1000만원 부가세 별도를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 다음에 대금 중 5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잔액 외상으로 받았다. 일단 매출입니다. 공급이니까 매출 쪽에서 유형을 찾아야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다. 일단 보겠습니다. 7월 26일 일단 유형을 찾는데 유형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처음에 있는 거고 매출 쪽에서 매출 왼쪽에 있는 매출에 찾고 근데 일반적으로 제품 매출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다. 이러면은 일반 매출이에요. 그냥 11번입니다. 과세고 부가세 별도니까 부가세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부가세 과세 11 과세 매출 입력합니다. 10일 공급가액은 1000만원 10 플러스 엔터하면 부가세 100만원이 자동으로 잡히고요. 거래처 강감찬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1번 입력해서 입력하고 분계는 현금 뭐 외상 혼합 이런 게 있는데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외상. 현금과 외상이 섞여 있네. 그러면 혼합이겠구나. 혼합입니다. 분계 3번 혼합 해서 입력하면 대변에 예수금 제품 매출 자동으로 잡아주고요. 차변을 입력해야 되겠죠. 현금 받은 게 있습니다. 현금은 101 현금 받은 게 얼마인가요? 500만원 5 플러스 500만원 나머지 금액 또 차변이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108번 외상 매출금 나머지는 600만원 이렇게 되죠. 부가세가 별도로 제품 1000만원이고 현금 500만원 받았는데 왜 잔액 이게 왜 600만원으로 잡히나요? 부가세 별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만원짜리 물건 팔 때 1000만원만 받는 게 아니죠. 부가세 10% 100만원 더 받습니다. 합해서 받아야 될 돈이 1100만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00만원은 현금 받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세 합해서 600만원이 나머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잡히는 게 600만원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10월 20일입니다. 주 동서 유통에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4천만원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역시 납품했으니까 매출한 겁니다. 매출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40%는 현금 40% 여기서 4천만원 매출했는데 40%가 뭐 4천만원 40%겠죠. 근데 공급하는 게 4천만원이다. 그러면 4천만원 받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포함해서 4,400만원 받는 건가요? 4,400만원이라고요? 틀렸습니다. 참. 구매 확인서 영세율 거래입니다. 구매 확인서나 직수 추출이나 또는 내국 신용장 이런 건 영세율이기 때문에 0%의 세율이 그거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천만원짜리 납품하면서 부가세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천만원만 받습니다. 그래서 40% 현금 받은 게 4천만원에 40% 4,416 1600만원은 현금 받았고요. 나머지는 60%죠. 동사 발행 6개월 만기 약소금을 수령했다. 어음을 수령했다. 매출하면서 어음을 수령하면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얼마? 6, 4, 24 2,400만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처음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에 대해서는 조금만 하시면 헷갈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20일. 유형. 구매 확인서기 때문에 영세율이다. 그래서 매출에서 유형 1, 2, 영세율 1, 2번으로 입력하는 거죠. 12번. 공업가액 4천만원. 이게 아니고 4천만원. 4형 플러스. 부가세 없고요. 코드는 동서유통. 전자세연기한서 발행했죠. 1번요. 영세율 구분, F2 누르든지, 말풍선 누르든지 해서 찾아보면 세 번째 칸에 구매 확인서 있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서류 번호 없으니까 넘어가고, 분계, 현금 받은 것도 있고, 어음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혼합이죠. 3번 혼합하고,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고요. 엔터 쳐서 아래 칸. 그러면 차변이죠. 3번 차변에 현금 받은, 현금 101. 현금 받은 게 4416, 1600만원, 16 플러스. 또 차변이죠. 차변에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약수건 받을 어음, 10번.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8일입니다. 일단 9월 28일 입력해 놓고요. 9월 28일. 읽겠습니다. B사업자인 최미리에게 제품을 55만원 공급 대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급 대가라는 거예요. 공급 대가가 뭐냐?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 VAT 포함, 공급 가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급 가액은 VAT 별도예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진짜 헷갈리십니다. 저도 가끔 헷갈려요. 지금 이게 뭔지 모르고 헷갈리겠다? 정상이십니다. 지금부터 구분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포함, 대가. 대가로 얼마나 받았느냐. 대가를 말할 때는 그 대가가 얼마냐 할 때는 포함된 금액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대가로 얼마를 줄까?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데 공급 가액은 부가세 별도라는 거. 가액은 별도, 대가는 포함. 오케이.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거래 명세서를 발급해 줬답니다. 신용카드 결제한 것도 아니고 현금 요충정도 아니고 세연기한서 발행도 아니고 이거는 거래 명세서다. 거래 명세서는 부가세 법상 법정 증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영수증 그냥 손으로 찍찍 써가지고 준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법정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이 아니다. 무증빙이다. 건별로 입력하라는 거죠. 매출이고 공급한 거니까 매출이고 매출 시 적격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건별, 현금 받았고 건별 입력하겠습니다. 9월 28일 유형은 건별이 됐나? 여기 매출에서 건별 14번이네요. 무증빙이죠. 14번 건별.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리해 준다는 거. 55만원 입력하면 엔터하면 자동으로 분리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보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코드는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입력 안 하고 넘어갑니다. 편하네요. 엔터하고 분계는 현금 받았으니까 1번 현금 이렇게 하면 제품 매출이고 끝났네요. 입금이고 부가세 예수금 엔터하고 넘어갑니다.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 주 가나 상사에서 반도체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비쌉니다. 1억 3천만 원 엄청나네요. 부가세 별도고 10개월 할부로 구매입니다. 구매니까 매입 쪽에서 유형을 찾아야 되겠네요. 구매하고 전자세연기한서를 발급받았다. 할부 대금은 다음 달에부터 지급한다. 할부니까 일단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으로 산 겁니다. 근데 기계장치입니다. 상거래가 아니죠.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거래가 아니라 기계장치. 그래서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으로 샀을 때는 미지급금 되는 거죠. 외상 매입금 아니죠. 미지급금. 이해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2일. 유형은 일반적인 매입입니다. 매입 중에 일반적인 세연기한서 발급받고 일반적인 매입 51번 과세 매입으로 가는 거죠. 51번. 공급가액은 1억 3천만 원 130 플러스 부가세 자동으로 1,300만 원 들어가고요. 공급 처음명은 가나 상사
전자세원계약서 받았죠. 1번 전자여. 분계는 외상인데,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외상인데, 이게 외상 매입금이 아니죠.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3번 혼합으로 하고 입력을 하는 게 더 편해요. 일단 원재료가 아니고 기계장치, 원재료는 기본 디폴트로 그냥 자동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기계장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기계장치 엔터하고 차변 이렇게 있고, 대변 4번 눌러 대변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미지급금 엔터 이렇게 하고 금액 부가세 합한 금액으로 미지급금 자동으로 잡히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요. 이게 외상 거래니까 이게 분계를 3번 혼합으로 하지 않고 외상 해가 2번 외상으로 입력하고 밑에 분계를 맞춰줘도 뭐 괜찮아요. 외상으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외상 2번 외상하고 이렇게 하면 뭐 차비 원재료 아니니까 기계장치는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거고, 기계장치 외상 매입금 클릭해서 미지급금으로 바꿔줍니다.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외상으로 입력하고 밑에 계정 과목을 맞춰줘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실수로 외상 매입금을 그냥 둬버리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냥 손으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자 싶어서 3번 혼합으로 하고, 원재료는 당연히 뭐 기계장치로 바꿔주고요. 밑에 대변 누르고 미지급금 해서 입력,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손을 한 번 더 누르는, 몇 번 더 누르는 게 있긴 한데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권해드리고, 나는 실수 안 할 자신 있다. 그렇다면 외상으로 해서 계정 과목을 미지급금을 바꿔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본상사 토지 1억 원, 1억 원. 0이 엄청 많죠? 1억 원에 매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일단 매입이고 전자계산서, 왜? 토지가 면세니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어요. 면세니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7천만 원은 당좌수표 발행.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으로 나가죠. 나머지는 약속금 발행. 약속금 발행 역시 발행했지만 지급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분계가 되는 겁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 유형은 매입이고 계산서니까 아래쪽 매입 쪽에서 보시면 53번 면세 계산서 이게 있네요. 53번으로 입력합니다. 53 면세. 공급가액은 1억 원, 100 플러스 부가세 없고요. 거래처는 본상사. 전자계산서 받았죠. 1번 여. 분계는 혼합이죠. 당좌수표도 발행했고 어음도 발행했으니까 분계는 3번 혼합. 차변에는 원재료가 자동으로 원재료가 들어가니까 원재료가 잡혀 있어요. 이거를 토지로 바꿔주고요. 토지 엔터하고, 대변에는 당좌수표 발행한 거는 당좌예금이라고 분류를 하죠. 당좌예금 102번입니다. 당좌예금 얼마? 7천만 원. 70 플러스. 또 하나 대변에 하나 더 있죠. 어음이니까 발행했는데 지급음이 아니라 미지급금.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4월 30일 영업부에서 거래처의 신축 공장 건물 준공식 이게 선물로 거래처에 선물했다. 이거는 접대비예요. 거래처에 뭘 줬다. 접대비입니다. 냉난방기 한 대 350만 원짜리 부가세 별도고요. 이거를 케어전자로 덧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보통 예금 이체,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을 적어야 될 거고요. 일단 접대비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접대비, 토지, 면세 관련, 승용차 뭐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불공으로 입력하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4월 30일 매입이니까 매입 쪽에서 불공이 어디 있나요? 54번 불공제 여기 있네요. 불공 54번 입력합니다. 54 공급가액은 350만 원 엔터하고 부가세 자동으로 잡아주고요. 공급처명은 케어전자, 케어. 오케이, 케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오케이, 전자여. 1번 여 하고
불공제 사유를 입력해야 되겠죠. 2번이 아니고 F2를 누리든지 뭐 말풍선을 클릭하든지 해가지고 찾습니다. 접대비 여기 있네요. 4번 더블 클릭 4번으로 입력이 되고, 붕괴는 보통예금 지급했죠.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닙니다. 보통예금이니까 혼합 3번 혼합 눌러서 보통예금 입력하는데, 기본으로 원재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접대비로 바꿔줘야 돼요. 접대비 영업부서와 관련된 거니까 800번대 813 접대비 판관비 이렇게 해주고요. 차변 접대비 대변 4번 눌러서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 위에 상단에는 부가세가 따로 있는데 아래쪽에는 부가세 대급금 이런 말이, 부가세 예수금 이런 거 따로 안 적혀요. 그냥 이걸로 끝납니다. 엔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전자제한계약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됩니다. 이런 서식 문제는 매번 한 문제씩 나옵니다. 전자제한계약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무에서 나온 제한계약서랑 거의 유사해요. 전자제한계약서 보시면 공급자, 공급하는 사람이 광산상사고 공급받는 사람이 달래유통. 우리 지금 달래유통에 대한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래유통이 공급받는 자예요. 매입이라는 겁니다. 매입. 그래서 매입에 입력해야 된다. 공급받는 자, 달래유통, 매입이고, 그러면 공급자, 이 사람을 공급자라고 보고, 밑에 또 내려보니까 이거는 임대료거나 공장 임대료. 임대료란 말은 이거는 그 돈을 받는 사람 입장이죠.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입니다. 우리는 공급받는 자기 때문에 임대료라고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임차료라고 해야 돼요. 임차료. 왜? 우리가 지금 공급을 받고 있고 대금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입자예요. 세입자이기 때문에 임차료로 해당하는 거예요. 이 세금계약서는 돈을 받는 사람이 발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건물주가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항목은 건물주 입장에서 써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입자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월세 내는 사람입니다. 임차료입니다. 합계 금액이 세액까지 300만 원, 세금 30만 원 합해서 합계 금액이 330만 원인데요. 현금을 30만 원만 줬고 외상 미수금 300만 원, 300만 원은 외상이라는 겁니다. 역시 미수금도 이거를 발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 미수금이라고 적은 걸 뿐이고 실제로 우리 세사 입장에서는 외상이다.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죠. 개념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실 때는 어렵습니다. 이게 누구 입장에서 발급한 건지를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급받는 자, 세입자 입장이니까 임차료다. 그리고 현금 준 것도 있고 외상한 것도 있는데 외상한 거는 미지급금이다 라는 거죠.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다 라는 거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 유형은 매입이죠. 매입에서 제한계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입 5일 과세, 과세는 일반적인 매입입니다. 5일입니다. 5일 과세. 공급가액은 300만 원, 3 플러스. 부가세는 30만 원 자동으로 잡히고요. 거래처는 광산상사 되고, 전자제한계약서 발급받았죠. 1번입니다. 붕괴는 외상도 있고 현금도 있고 섞였다. 혼합입니다. 3번 혼합.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기본 원재료가 아니고 임차료죠.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료인데 보시면 항목에서 공장이에요. 공장에 관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판관비가 아니고 제조원가죠. 500번대 제조원가입니다. 519번으로 입력해야 되는 거죠. 519번 클릭 입력하고, 대변에는 현금 중개 있죠. 101 현금 중개 얼마인가요? 30만 원. 또 대변에 300만 원은 미지급금,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300만 원. 이렇게 좀 이 서식이 나오고, 그 일반 전표 입력에서는 서식만 나오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여기 매매출 전표에서는 이런 서식이 나올 때는 꼼꼼하게 생각을 하면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입니다. 5월 8일 기계장치 취득원가 2,500만원, 처분 시점 감가상 누계액이 1,660만원, 이거를 주 한라에 600만원에 처분했습니다. 600만원 받고 처분했다는 거예요.
전자제한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전자에 구입했고 처분에 따른 대금은 30일 후에 받기로 외상입니다. 그런데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외상일 때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죠. 미수금 이라는 거고 조금 복잡해요. 이거는 좀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기계장치를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으니까 대변에 기계장치 원가 그대로 대변에 쓰이고 차변에는 무조건 감가상 누객, 감가상 누객은 차변에 쓰이고 600만 원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600만 원 돈 받은 거 미수금이니까 자산 차변에 쓰인다는 거 일단 생각하시고 밑에 분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답을 풀이를 먼저 보시면 뭔 계정 과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데 매매출 전표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일단 전자제한계약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일일 과세 일반적인 제한계약서 발급한 과세 거래입니다. 그런데 공급가액은 600만 원에 팔았으니까 600만 원 부가세 별도죠. 600만 원 공급가액 써주고 당연히 부가세 10% 60만 원 맞고요. 거래처 제한계약서 발급 혼합 이렇게 써주는데 아래쪽 분계를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 60만 원 맞죠. 근데 기계장치가 600만 원이 아니라 이거 2,500만 원 취득 원가가 그대로 써야 됩니다. 대변에 팔리는 팔릴 때 원취득 원가 그대로 쓰죠. 차변에는 당연히 감가상 누계 쓰는 거고 그다음 미수금 660만 원이라는 겁니다. 600만 원이 아니에요. 66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거래 금액이 600만 원인데 600만 원만 받는 게 아니죠. 660만 원 미수금 6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이게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 처분 이익이 처분 손실인지 계정 과목만 잘 입력하면 이 금액은 마지막에 자동으로 잡아주니까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이 잔액이 차변에 남는다면 차변에는 비용이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고 대변에 남는다면 대변은 이익이죠. 그래서 처분 이익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5월 8일 유형은 일반적인 매출이고 근데 상품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 유형자산의 매출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매출에 해당하고 제한계약서를 발급했으니까 11로 갑니다. 11 과세 공급가액은 600만 원 6 플러스 부가세 60만 원 자동 입력되고 공급처명은 한라 다음에 전자제한계약서 발급했죠. 한라 전자제한계약서를 거부했다. 그래서 1번 눌러줍니다. 분계는 혼합입니다. 3번 혼합하고 혼합하면 부가세 수금이 60만 원 되고 대변에 제품 매출을 잡혀요. 제품 매출한 게 아니죠. 기계장치를 매출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대변에 기계장치 바꿔주고 기계장치는 대변에 600만 원이 아니라 원가 2,500만 원이죠. 2,200 플러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새로운 분계죠. 유형자산을 판매할 때 이렇게 분계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고 딱 이 수준으로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실 때는 여러 번 풀어보실 텐데 계속 풀어보시면 또 숙달이 돼요. 이것도 처음 볼 때만 어렵습니다.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2,500만 원 대변에 기계장치 입력했고요. 차변에는 그러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무조건 차변에 써줘야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에 대한 거 여기 있네요. 207번 엔터 하고 또 차변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엔터 쳐버리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곤란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0만 원이었나요? 1,660만 오케이 1,660만 원 써주는 거죠. 1,660만 원 이렇게 써주고 또 차변에 있죠. 차변에 받아야 될 금액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그냥 미수금이죠. 120번 미수금하고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600만 원하고 60만 원 합해서 660만 원 660만 원 엔터 하고 이제서야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 판단할 때가 됐습니다. 입력할 거 다 입력했어요. 가해보면 차변합계가 2,320만 원, 대변합계가 2,560만 원 이러니까 차변이 모자라네요. 차변에 뭔가를 더 써줘야 됩니다. 차변에 써주는 거는 비용을 써주는 거죠. 저 비용, 손실이 일종의 비용이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대변인 숫자가 적었다면 저분 이익이 되겠죠. 대변인 이익이니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변에 저분 손실을 입력합니다. 차변에 저분 손실 엔터하면 유형자산 저분 손실 970번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240만 원 엔터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계정 과목이 5개나 나타나고 그리고 뭔가 숫자도 복잡하게 바꿔야 되고 감가상각에 관한 누계도 차변에 써줘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좀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역시 차분히 보고 손으로 써보기도 하고 입력해보면 적응이 되십니다. 앞으로 기출문제 풀 땐 자주 볼 겁니다. 이걸 포기해야 돼.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3점 버려야지 라고 생각해도 뭐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9월 10일 중국에 소재하는 웨이카 센터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입니다. 재화의 수입. 세관으로부터 전자수입 계산서, 세형계산서 공급가액 1,200만 원, 부가세 120만 원을 수취하였다. 즉시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렇다면 수입이네요. 수입 한번 입력해 보죠. 일단 9월 12일이고요. 9월 12일. 유형은 매입에서 수입. 수입이 어디 있나요? 맨 밑에 55번 수입분 여기 있네. 55로 입력합니다. 55. 공급가액이 1,200만 원. 12 플러스. 코드는 웨이카. 웨이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웨이카로 입력하려다가 말았죠. 지금 반항심이 생겼다면 저 사람 뭐하나 이런 질문이 생겼다면 잘 하시는 겁니다. 수입할 때 어디로부터? 인천 세관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았다. 인천 세관이 거래처인 거예요. 인천 세관. 그래서 코드는 거래처 인천 세관으로 입력합니다. 인천 세관. 전자세관계에서 받았으니까 1번요. 분계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현금 1번 현금으로 써주면 편하겠죠. 1번 현금.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만 이렇게 출금해가지고 입력이 됩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뭐 혼합으로 해가지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엔터 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밑에 답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수입할 때는 재화를 수입할 때는 세관으로부터 세형계산서를 받는다. 그래서 수입할 때는 세관이다. 수입 시에는 부가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10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번 9월 13일입니다. 생산직 사원 교육을 동아 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계산서 교육이니까 면세다. 그래서 전자계산서 세형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받았는데 330만 원 숫자를 꼭 이렇게 문제에서 줘요. 계산서는 면세기 때문에 교육은 또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어요. 근데 꼭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속지 않죠. 계산서니까 면세다. 부가세 없다. 전액 다 부가세를 제외한. 그럼 이게 330만 원이다라는 걸 알죠. 전액 보통예금 이체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쓰면 되고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13일 유형은 매입하면서 면세다. 매입 쪽에서 면세 보면 계산서 여기 있네. 53번 면세 계산서 53번으로 입력합니다. 공급가액이 330만 원이었죠. 꼭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 우리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동아 컨설팅 동타가 아니고 동아 컨설팅 전자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분계는 외상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죠. 분계는 혼합. 그리고 차변에는 원재료가 아니고 수정해줘야 되겠죠. 수정해주는데 이거는 교육이니까 교육자를 쳐보겠습니다. 교육 엔터하면 교육훈련비 나오네요. 나오고 생산직 사원이에요. 500번대 제조원가로 가야 되겠죠. 엔터. 대변에는 보통예금 그러니까 103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입니다. 11월 14일 동산실업에 기계장치를 1650만 부가세 포함에 매각하고 부가세 포함이라는 것 누구나 쳐놓고요. 전자세형계산서를 발행했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잔액은 외상. 일단 보통예금 외상 매입금인가요? 아니죠. 기계장치니까 미지급금이죠. 치도원가는 2,000만 원이며 매각 현재 감가 노고액은
450만 원이다. 아, 일단 매각이라는 거를 읽지 못하고 지나가면 금방 저처럼 미지급금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매각인지 매입인지. 매각이기 때문에 보통 여행 계좌에 입금됐다. 그리고 외상이니까 매각이니까 미수금이라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매각인지 매입인지 매출인지 매입인지는 볼 때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또 쉽지 않은 공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 보시면 또 숙달이 돼요. 또 밑에 풀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풀이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기계장치를 매각했어요.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얼마 받았나요? 부가세 포함해서 1650만 원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 중에 보통 예금은 1000만 원, 나머지는 그러니까 650만 원은 미수금, 뭐 외상 미수금, 그리고 치대원가는 2천만 원이고 감가 누계액이 450만 원이니까요. 기계장치 치대가액이 대변으로 나가고 항상 언제나 차변에 감가 누계액 그리고 받을금 현금 받은 게 보통 예금 받은 게 1000만 원, 차변에 보통 예금 그리고 미수금이 650만 원. 그래서 답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이 150만 원입니다. 왜? 부가세 포함해서 1650만 원이니까 거래 금액이 1500만 원이고 부가세 VAT가 150만 원. 이렇게 합해서 1650만 원이라는 거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150만 원이고요. 기계장치는 치대원가 그대로 2천만 원.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무조건 써주고 보통 예금 받은 게 있습니다. 1000만 원 받았죠. 나머지 금액은 미수금,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분 손실인지 처분 이익인지는 차변합계, 대변합계를 비교해서 차변합계가 더 적으면 손실, 대변합계가 더 적으면 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4일입니다. 유형은 일반적인 거래인 것 같아요.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매각하고 전자세형계를 발행했으니까 일반적인 매출입니다. 전자세형계를 발행했으니까 11로 갑니다. 11. 공급가액은 165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1500만 원. 1호 플러스 부가세는 150만 원 합해서 16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코드는 동산. 그랬죠. 동산 실업. 오케이. 전자세형계에서 발급 1번 요. 분계는 현금 받은 건 아니죠. 외상한 것도 있고 뭐 예금으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3번 혼합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밑에 분계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는 150만 원 자동으로 잡힌 게 맞고요.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를 써야 되겠죠. 기계장치를 팔은 겁니다. 엔터하고 1500만 원 아니죠. 치대원가 그대로 나갑니다. 치대원가는 여기 있죠. 2천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 20 플러스. 그 다음에 차변에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치에 대한 거죠. 여기 207번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였나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보니까 450만 원. 오케이. 450만 원. 4500 플러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받은 게 있습니다. 103번이 보통 예금. 차변에 103번 보통 예금 1000만 원 받았죠. 1년 플러스. 보통 예금 그 다음에 미수금이 있습니다. 650만 원이 미수금이었죠. 차변에 미수금이 여기 있네. 120번. 650만 원. 입력 다 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를 판단할 때가 된 거죠.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 650만 원 미수금이고 보니까 보통 예금 1000만 원 받았고 450, 250, 150만 원 됐고 그러면 다 입력했네. 마지막 차변에 차변합계가 2100만 원이에요. 대변합계는 2150만 원. 차변합계가 적구나. 그러면 손실. 오케이. 좋습니다. 차변에 처분 손실을 적는 겁니다.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엔터. 5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복잡하긴 한데 역시 숙달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입력해 보시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역시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해버리시면 나중에 기출문제 가서 이거를
이게 포기한 문제인지 포기 안 한 문제인지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답을 보면서 입력해도 되고 손으로 연습장에 한번 써보고 쓴 거를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씩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해 보고 보기에도 나중에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월 20일 주 보강으로부터 원재료 85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매입하고 전자세연기관서를 발급받았다. 일단 매입이고 전 세연기관 발급받았으니까 일반적인 매입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대금은 12월 3일 지급한 계약금, 계약금 좀 복잡해지네요. 계약금 150만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외상. 그러면 외상 매입금 입력합니다. 12월 20일입니다. 12월 20일. 일단 매입이고요. 매입에서 일반적인 매입이다. 그래서 과세 매입 51번으로 갑니다. 51번.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850만원. 오케이. 850만원. 거래처 코드는 보강. 전자세연기관서 발급받았죠. 그 다음에 붕괴는 뭐 외상이 있지만 외상도 있고 뭐 계약금,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도 있기 때문에 혼합으로 갑니다. 3번 혼합. 원재료 매입 맞고요. 대변이 4번 눌러서 대변이 선급금이 적힙니다. 선급금 얼마였나요? 선급금은 보니까 150만원. 오케이. 150만원.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입금. 대변에서 외상 매입금. 엔터 하면 자동으로 785만원 들어가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9월 20일 세진 상사에서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요. 현금을 매입하는데 현금 영수증이다. 그러면 과세 현과로 입력할 것 같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유형은 매입에서 현금과 61번 현과입니다. 61번. 그래서 유형 61번. 공급가액은 전체 금액이 부가세 포함된 걸로 입력해야 되겠죠. 현금 영수증, 카드, 뭐 건별 이런 거는 포함된 걸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리해줬죠. 66,000원 입력하고요. 코드 거래처 코드는 세진. 여기 현금성이 세진 상사라고 되겠죠. 세진. 분괴는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현금이죠. 1번 현금입니다. 원재료 매입 맞죠? 원재료를 매입했다. 그러면 자변에 원재료 저 그대로 둡니다. 엔터 하면 끝납니다. 쉽죠?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 10월 25일 공장용 화물차에 넣을 경유를 알뜰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16만 5천 부가세 포함된 거 카드 결제했습니다. 일단 화물차예요. 화물차에 넣을 경유 기름 넣은 겁니다. 근데 이게 승용차였다면 불공이에요. 근데 화물차이기 때문에 승용차가 아니죠. 이건 일반적인 매입이고 카드 매입으로 매입세 공제되는 카드 매입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10월 25일. 유형은 매입에서 카드니까 카드 과세 매입에서 카과 57번으로 카드 과세 57번으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57번. 그럼 공급가액은 카드 결제했을 때는 합해진 금액을 적으면 자동으로 분리하는 거죠. 16만 5천원 하면 부가세 자동으로 분리하고요. 공급차명은 알뜰 주유소 엔터 하고 신용카드가 어딘가요? 신한카드 있네. 신한카드. 분괴는 카드 4번 쓰면 되겠죠. 4번 카드 하면 미지급금, 부가세 대여금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원재료는 아닙니다. 이거 곧 수정해줘야 되겠죠.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유지비라고 씁니다. 차량입니다.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인데 공장용이기 때문에 제조원가 500번대로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차량 엔터하면 차량 유지비 500번대 522번 입력 엔터 하면 끝납니다. 처음 보시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형자산 매각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걸 지금 당장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론 파트에서 유형자산 매각하는 거를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르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